오랜만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역 126쪽에서 가역 반응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은요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걸로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일부 반응들이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이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역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반응물,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 반응만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만약 뭐 정반응만 일어난다,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비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역반응에서 그러면 반응물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생성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역 반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라고 하죠. 양이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이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얘도 한번 뭐 10 정도의 양이 있고 얘는 15 정도의 양이 있고 일정해지는 순간이 있거든. 그때 우리가 이 반응은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반응마다 이 양은 다를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적 평형 중에서 평형은 동적 뭐냐면은 아까 왜 양이 똑같아졌다, 양이 일정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이후로 반응물이 더 만들어지거나 생성물이 더 만들어지거나. 다시. 만약에 15로 일정해졌어. 그럼 더 이상 물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는만큼 더 줄고 또 얘가 는만큼 더 줄고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은 동적 평형 중에는 크게 상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용해평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상평형은 물질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희가 여기 물을 담아놨어. 물이라고 하면은 액체 상태겠지. 근데 너가 뚜껑 열어놓고 물컵에 뚜껑 열어놓고 물 담아놓고 일주일 뒤에 보면은 액체 상태 물 있어요? 물 없어요. 다 증발해서 날아갔을 거야. 이건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요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봤을 때 물 사라져? 다 사라져? 조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좀 물의 양을 좀 차이 좀 드라마틱하게 줄게요. 물이 좀 줄긴 줄 건데 싹 다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여기는 그러면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분자가 이 세상에 사라졌어? 아니지. 지금 여기에는 수증기로 존재해 있을 거야. 증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질,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걸 뭐 기화라고 해서 여기서 뭐 증발이라고 할게요. 반대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응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응축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축.
그럼 지금 이 상황 물이 일정 있는 양에서 증발과 응축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제 3번에 용해평형 얘기할 건데, 자, 오늘 이제 용해평형 할 건데. 너네가 용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게 아닐 텐데, 용해가 뭐예요? 녹는 거. 그러니까 액체의 용매에 고체 용질이 녹는 거. 또는 기체 용질을 녹을 수도 있지. 그 용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용해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에 용매가 되겠지. 여기 뭐 여반나트륨, 뭐 소금 같은 소금을 넣어. 얘는 고체겠지. 그러면은 녹여. 그 계속 먹다가 선생님 계속 녹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만큼의 용매에 용질이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얘가 녹을 수 있으면 다 녹았다. 포화 상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포화가 됐어. 포화가 됐는데도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 더 집어넣으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서 이게 좀 덩어리져 있을 거야. 맞아. 그 여러분 너네들이 일상생활에서 오해하는 거. 그러면은 이 지금 안 녹은 애 있지. 얘를 이루는 소금 입자들은 그 포화 상태 만들고 난 그 뒤에 넣은 애 있잖아. 걔들로만 이루어져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냥 물이 있어요. 나 여기에 지금 뭐 넣을 거냐면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할게요. 고체 염화나트륨, 소금을 녹일 거야. 그러면 계속 녹을 거야. 그럼 이 물 속에 지금 얘는 뭐 이온계라는 물질이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녹아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가 포화가 됐어요. 녹을 수 있으면 다 녹았어. 포화에 도달하고 그런데도 나는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더 집어넣은 애는 이제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럼 이 속에는 여기는 지금 이 NaCl이 녹지 않고 있겠지.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포화 상태에서 더 집어넣으면 더 이상 안 녹는다. 근데 애들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소금 있지. 얘 말고 포화 상태가 된 이후에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만들어졌다 생각하잖아. 이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얘가 only 얘로만 이루어져 있냐? 아니라는 거라. 얘도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에. 쌤! 얘는 이미 불포화 상태일 때 녹은 거니까 얘는 지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얘를 보니까 처음에 이 빨간색 NaCl이 일부 들어 있었던 거야. 주얼 이해돼?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지금 처음에 염화나트륨을
고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녹았어요. 용해됐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냐? 다시 되려. 그러니까 얘가 했던 거죠. 역과 얘기가 났다는 거야. 녹아있던 애가 다시 고체로 나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얘기했어요. 석출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석출 어떻게 배웠냐면은 소금물 녹였지. 그 소금물에 온도를 낮췄어요. 온도 낮추니까 뭐 이제 얘네가 용해도를 뛰어넘어 보니까 고체로 석출내달라. 근데 이 석출내는 게 이 용액의 온도를 낮출 때만 석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도 용해와 석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용해내는 속도가 있었고 얘도 석출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물어보지. 아니 용해 속도가 더 빨랐다면은 용해내는 속도가 더 빨랐다면 녹는 속도가 더 빨랐다면은 석출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반대로 석출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면은 계속 석출되고 있을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상황은 이 양은 가만히 있단 말이야. 농도는 그대로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양이 일정이 있어라.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상평 얘기할 때는요. 증발 속도랑 응결 속도가 같아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용해평형에서는 녹는 속도, 용해 속도랑 그다음에 석출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용해평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용해평형이 녹아졌다. 됐어요? 용해평형 동그라미 칠게요. 용해평형이란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진 상태. 그래서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얘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용해되고 석출되고 이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 지금 설탕을 넣었네. 지금 보시면은 이건 친절하게 화학식 없이 적었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 일정해야 됩니다. 용해도 때문에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에서는 바닥에 가라앉다가 여기 뛰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중학교 때는 이 상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녹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때도요. 일부 석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석출되는 속도보다는 용해 녹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석출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설탕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처음에 기준은 불포화 상태를 볼게요. 불포화, 아니 덜 녹았어. 더 녹일 수 있을 때. 이때는 마찬가지로 석출이랑 용해가 둘 다 일어나요. 근데 왜 석출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석출 속도가 용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지금 누가 더 빨라요? 불포화 상태에서는 용해가 더 빠르지. 만약 석출 속도가 더 빨랐다면은 뭔가 보였을까요? 안 먹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불포화 상태에서 더 녹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분수 표현을 좀 잘 알겠습니다.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1.5 × 10⁻⁷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용해보다 석출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1로 넘기면은 용해되는 속도보다 용해 속도분의 석출 1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속도가 음수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포화가 됐어요. 다 넣어봤어요. 다 넣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석출된 양이 일정해 보여요. 일정하게 보여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석출 속도랑 용해 속도를 비교했을 때 두 속도를 비교하면 어떻다 서로? 같아지더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1로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 당연히 석출 속도분의 용해 속도 물어볼 수 있겠지. 됐나요? 자, 지금 이쪽에 여기 공간 있지. 용해평형. 그럼 용해평형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 이 석출되어 있는 양이랑, 그치? 이 상황이 얘가 지금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럼 다르게 얘기해보면 여기 녹아있는 양도 일정한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용해평형 상태에서는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서 얘 지금 고체 상태지. 안 녹았으니까. 고체 용질의 양과 그다음에 지금 녹아있는 얼마나 녹아있냐 우리 농도로 표현하지. 용해의 농도가 일정해진 상태입니다. 각각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언제? 용해평형 상태일 때. 이해되세요? 지금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있고 얘기다 다시 앞에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는 일단 결론은 평형이 도달하려면 일정해질 거야. 석출 속도도 일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물어보세요. 용해 속도는 용해 속도는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평형에 도달하면서. 처음에는 얼마?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있었다가 녹이면서 빨라지다가 느려지지. 점점 양이 증가하면은 용해도에 가까워지면은 잘 안 오래 가지 않을까? 용해 속도는요 감소하다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법에서는 용해 속도, 석출 속도 빠르다고 했잖아요. 석출 속도가요 이번에는 또 증가해요. 설탕이랑 물을 용해시켜서 설탕물이 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탕물이 다시 설탕과 물로 분리되면서 설탕이 석출될 거다. 그럼 처음에는 지금 원래는 물에 설탕을 썼잖아. 그럼 설탕 좀 넣으면은
지금 물에는 설탕이 없으니까 더 장력지 않겠냐? 용의 속도가 처음엔 빨랐어요. 빨라지다가 설탕이 계속 추가되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석출되는 처음에 물이지 설탕으로 다니잖아. 그럼 석출도는 0이었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오니까 용에다가 또 다시 석출되더라고요. 그럼 일부 석출이 일어나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두 개가 같아진다. 이때부터 우리는 여기다 도전이네. 이때부터 우리는 용의 평형에 도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세요. 약간 그 얘기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석출돼 있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여기 이미 지금 석출돼 있는 애는 또 용해 돼야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 용해 된다고 그랬어. 자, 상황을 볼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35영속배가 그냥 원자야. 이용이는 질량이 35짜리, 질량수가 35짜리네. 아니 이거는 질량수가 37짜리이네. 우리 동위원소 1단 하면서 얘기했었지. 질량수만 다르지 화학적 성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실험이냐면 일단 처음에 여기다가 이미 석출을 시켜놨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에 질량수 35짜리의 염화 이온을 가지는 염화나트륨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녹일 건데 염화나트륨 집어넣었는데 이게 석출될 때까지는 질량수가 35짜리인 염화이온을 집어넣었어. 그럼 지금 이 석출된 애들로 지금 질량수 35짜리 여기 염화이온이 아니라 질량수 35짜리를 가지는 염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겠지. 석출된 애들은. 눈 좀 떠라.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요. 뭘 추가하냐면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염화 나트륨의 질량수가 37짜리입니다. 됐나? 그러면 지금 이론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그림 이렇게 생각되긴 한데 생각되지 않지. 지금 여기는 색깔 다르게 해놓긴 했는데 일단 얘가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더 이상 안 녹아요. 그러면 이 37짜리를 집어넣었을 때는요. 일단 35가 들어있는데 여기 들어있을 거고 맞아. 그 위에 추가로 이 37짜리가 들어가 있겠지. 못 넣고. 그러면 이 넣은 직후에는 이 수용액 안에 37짜리가 있어 없어? 넣은 직후에는 여기에는 그렇지. 용액 속에는 왜?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넣자마자 바로 용해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아니 이미 꽉 차 있잖아. 아니. 네. 어디가 문제지? 왜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를 만들었지. 네. 그럼 여기 더 이상 NaC를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넣었다면은 녹은 게 아니라 또 덩어리져 있겠지. 석출 넣은 직후에. 그러면은 넣은 직후에는 이 수용액 안에 염화이온이 37짜리 있다 없다? 넣은 직후에는 없어요. 됐니? 네.
지금 내가 좀 염화이온으로 적어놔가지고 그렇지. 다시 할게. 표현 똑바로 하자. 뭐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번에는 염소에 원자는 37짜리를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35짜리 집어넣었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일단 이 노란색 얘는 들어가 있지. 근데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얘 집어넣어야지 얘 녹아 못 녹아? 안 녹아요. 그래서 일단은 넣자마자 봤을 때는 얘는 있고 37짜리에 얘가 쌓여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넣은 직후에는 만약에 얘가 녹았다면은 이 용액 속에 37짜리 염화이온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얘를 넣은 직후에 요 속에 처음엔 없어요. 됐니? 이래놓고 냅둬봤어. 그러면은 쌤 어차피 지금 처음 넣었을 때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라. 용의 평형, 용의 속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35짜리, 37짜리 다 지금 용해되고 있고요. 얘 지금 용해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미 녹아있던 애들이 석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이미 지금 얘네들은 석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37짜리 염소를 가지는 염화나트륨이냐, 염화나트륨이나 35를 가지는 염화나트륨이나 지금 맨 끝 덩어리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용액 속에 37짜리 염화이온이 있다 없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덩어리가 용해될 때는 얘도 이온화될 거고 얘도 이온화될 거란 말이야. 또 그 이온들이 또다시 석출될 거고. 그럼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용액 속에는 37짜리 염화이온이 있다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바닥에 석출되는 애한테만 37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체크해 놓을래요? 포화 수용액 속에서도 37짜리가 발견되더라. 동적평 이걸 알 수 있는 게 동적평은 용의 평균에 도달했더라도 용해화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평형이라고 할 때는 너네가 힘들어하는데 일단 다 평형이잖아. 그냥 평형 자체라는 얘기야. 그냥 평형이라고 하면 평형이라고 하면
정반은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거든요. 속도가 같아진 상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반응물의 양이랑 생성물 양이랑 다른 말로 반응물 농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응물의 농도나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진 거예요. 일정해진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각각의 양이 변화가 일정해진 거지 평행에 도달했다고 해서 반응물 양이랑 반응물 농도, 생성물 양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야. 눈떠라 됐습니까? 아니에요.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봐. 평형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구나. 이거는 상평형이 됐든 용해평형이 됐든 화학평형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다. 되세요? 지금 화학평형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 상평형, 용해평 얘는 물질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계속 봤었고 상평형 얘는 용해평형 녹는 거 석출되는 거 봤었고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 봤을 때 걔네도 어떤 수준간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 가역 반응이라면은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라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싹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뭐의 상태? 일정한 상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의 농도가 일정해진 거지 반응물 농도랑 생성물 농도가 이 두 개가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나와 있는데 어떤 반응물이니까 이산화질소를 맞지? 기체 상태 이산화질소를 즉 시험관에다 놓고 냅두니까 사산화이질소 이런 기체가 만들어진대. 이 반응을 줘요 문제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래. 냅두면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가역 반응이고 참고로 이산화질소 얘는 젓갈색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무색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 반응 문제에서 줘요. 뭐 예를 들어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를 뭐 좀 이런 반응이 있다. 얘 가역 반응이다. 이거 줘요. 지금 시작 뭐냐면요. 지금 일정 온도에서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산화질소 얘를 집어넣었어요. 얘만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그럼 지금 얘가 자체가 젓갈색이 됐으니까 이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젓갈색이 되겠지. 왜 NO2가 젓갈색이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냅두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N2O4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지금 반응이 시간에서 냅두면 바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NO2가 있을 거고 이 반응에 의해서 N2O4로 사산화제소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져? 이 상황에서 줄여볼게요. 일단 지금 시간 좀 지나면 뭔 상황이냐면 그 처음에 들었던 NO2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로 만들어질 거야. 맞아. 근데 요 반응만 일어나. 얘 가역 반응이라고 했거든. 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역반응 속도가 더 느렸겠지. 그 점점 얘 정반응 속도는 줄어들고 역반응 속도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얘랑 얘의 양이 일정해질 거란 말이야. 이게 같아지진 않아. 무조건 같아지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NO2의 양은 처음으로 알고 있을 때 점점 줄어들 거야. 적갈색의 비율은 줄어들고 무색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시험관의 색깔이 점점 옅어집니다. 됐나?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대? 그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됐대. 이 유지됐을 때부터 얘는 화학 평형에 도달했구나. 됐어요? 이 바로 밑에. 왜 옅어졌냐? 적갈색의 NO2가 반응을 하면서 N2O4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더라. 지금 처음에는 NO2밖에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되는 게 더 잘 일어났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정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 반응식 보시면은 이쪽 그림 보니까 우리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된다 그랬잖아. 이건 변화 없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 정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된다 역반응입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처음에는 정반응이 잘 일어나 역반응이 잘 일어나? 정반응. 그래서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다른 말로 정반응이 우세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정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색의 비율이 증가할 거 아니냐. 그 색깔이 옅어지더라. 됐나요? 자, 이번에는 지금은 NO2를 집어넣었고요. 이번에는 처음에 N2O4를 집어넣어요. 이 안에 무색의 색깔이 없는 N2O4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정반응이 잘 일어나 역반응이 잘 일어나? 처음에 얘밖에 없으니까 NO2가 얘가 얘네는 정인데 여기다 잘 일어나겠지. 그럼 처음에는 역반응이 우세할 거라. 됐니? 그럼 역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이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잘할 거 아니야. 그럼 이 NO2의 양이 많아지는데 그럼 이 시험관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겠지.
그래서 나 N2를 집어넣었을 때는 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얘도 어느 순간 되면 평양을 이루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아, 이때도 평양에 도달했구나. 됐나요? 다시 보면 왜 진해졌냐? 처음에는 색깔이 없는 무색의 N2O4가 NO2가 되는 N2O4가 NO2가 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색이 점점 진해지더라. 그러면 두 실험 모두 왜 어느 순간부터는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더라. 그때 우리가 동적 배경, 화학 배경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여기는 농도라고 나와있지.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두 그림 모두 지금 여기서도 NO2 있을 거고 N2O4 있을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NO2 있을 거고 N2O4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각각의 농도는 일정하지만 이 줄의 농도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세요? 방금 얘기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지금 보면 왼쪽 그림이 가그림이에요. NO2만 집어넣었대요. 그럼 농도를 볼게. 지금 새로 준 농도야. 그럼 처음에는 NO2만 집어넣었으니까 NO2는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2O4는 처음엔 없었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NO2의 양은 줄어들 거고 N2O4 양은 늘어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해석했니? 양이 줄다가 줄고 얘는 N2O4 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각각의 농도가 일정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우리는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N2O4의 농도가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NO2의 농도가 있는 거잖아. 두 농도 같아? 다르지. 다를 수 있다.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 됐어? 네, 반대로. 이거는 시험관에 N2O4가 나왔을 때, 얘만 집어넣었을 때는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N2O4, 사산화 이질소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그럼 얘는 처음에는 역반응이 일어났을 테니까 N2O4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야.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자, 반면에 NO2는 처음엔 0이었다가 역반응이 우상하면서 얘 양은 농도는 증가할 거야. 됐니? 어느 순간부터, 즉 평형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두 농도가 특정한 값으로 일정해지더라.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물질의 농도가 다르지. 이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농도가 같아야지. 두 농도가 같아진 게 아니라 각각의 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 되십니까? 여기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아질 수는 있지. 됐나요? 그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일단 왼쪽 그림 볼까? N2O4랑 NO2 중에서 농도 변화, 처음과 비교했을 때 농도 변화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많이 변했어? 농도가 처음 발견했을 때. NO2 빨간색. 아 농도 변화는 지금 얘가 더 커요. 왜? NO2의 농도 변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차이고요. N2 파란색 그래프는 0부터 2까지 길이상으로 봐도 얘가 더 크지. 그 다음에 이 반응식에서 개수 누가 더 커? 이 반응식에서 개수 누구의 개수가 더 커요? 반응식의 개수? 어? 적발성이 NO2가 더 크지. 맞아요. 왜 얘는 반응 개수가 2고 얘는 1이지. 그래서 더 추가할게요. 요거 얘기하고 잠깐만 쉬었다. 자, 봐봐. 이 노란색 길이는 흰색 길이의 몇 배일까? NO2의 농도 변화랑 이 빨간색 그래프의 얘랑 농도 변화, 파란색 그래프의 농도 변화 이만큼이잖아. 1대2. 정답. 왜? 개수.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되면 얘 두 개가 가지고 얘 한 개 만들어지고 얘 한 개로 두 개 만들어진단 말이야. 결론은 평행에 도달했을 때 농도 변화가 2대 1이 없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가끔씩 빈칸 줘버려. 얘는 지금 분자식 나와 있으니까 그 우리 앞에서 화학 반응 계속 거쳤는데 이런 거 줄 때 있잖아. 뭐 이런 거도 나오고 충분히 나오고 그냥 문자 볼 때 있잖아. 분자식 모를 때 이거 찾을 때요 이걸로 찾아야 돼요. 저 그래프가 나와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도 정확히 모른다. 6이고 2라고 얘기하자. 그럼 이게 빨간색 얘가 2래요. 그럼 이 파란색 얼마 찍힐까? 이 빨간색 요거 있지. 이거 얘가 2고요. 처음 농도가 6이었대요. 그럼 이 농도 변화는 4지. 2대 1 돼야 되잖아. 그래서 4대 2 돼야 되니까 얘도 이거지. 내가 또 이상히 집어넣네. 원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더라. 좀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화학 반응식은요 반응물이 생성물로만 가는 건 봤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실제 자연계에서는 역반응도 일어나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날 걸 가역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가역반응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이 반응이 가역반응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됐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10분 쉬었다가 7시 10분에 시작할게요.